여러분은 지금 참여미디어연구소 박민 소장이 진행하는 사람과 사람을 듣고 계십니다. 네, 한 주가 지나기 전에 전북의 소리 박주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군단 지역에서까지 좀 생기기도 하고요. 뭐 정말 일상에서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도 방송에서 지금 마스크 쓰고 진행한 게 지금 굉장히 낯설긴 한데, 예. 근데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언론의 역할, 뭐 이것도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최근에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광범위한 지역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전 지역이 그야말로 그 초비상인데 이제 여기에서 지역 언론들이 이제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지나치게 이제 공포감이라든지 불안감을 자극시키는 이런 표현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서 그게 또 지적사항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언론인들 스스로 올 4월달에 그 감염병 보도 준칙이라고 해서 이제 이걸 만들었었는데요. 추측성 기사라든지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가 있다 해서 이걸 자제하자라고 스스로 이렇게 정한 준칙을 언론인들 스스로 어기는 거 아니냐 하는 또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보면 우리 도내 지역의 일간지들도 보면은 뭐 코로나 폭탄이다, 공포다, 비상이다 아주 경쟁적으로 가격한 표현들을 이렇게 많이 써서 이렇게 과장된 표현으로 해서 오히려 독자들이나 또 우리 도민들에게 혼란을 부추기고 불안감을 더욱 조성하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자제하자라고 하는 또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가 지나기 전에 오늘 준비하신 내용 어떤 건가요? 예, 폭염 코로나 속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그런 재판이 최근에 열렸었는데요. 현역 국회의원과 관련된 첫 재판 결과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만했습니다. 네. 그 이례적으로 5차례나 연기되고 1년 5개월 정도죠. 끌어왔던 그래서 많은 의혹과 논란을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에 대한 그 재판 결과인데요.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 그 친형 등 주변 인물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관한 1심 재판이 이제 최근에 13일 날 열렸는데 네. 전주지법에서 열렸는데 대부분 그 형사 사건은 6개월 내내 1심 선고를 이렇게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재판은 기소된 뒤 1년 이상 넘도록 지체됐고 또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서 그동안 늑장 재판이라는 이런 그 따가운 비판이 일었었는데요. 네. 어찌됐건 1심 재판이 있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렸었죠. 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20대 총선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렇죠. 2016년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정치자금법 위반이요? 뭐 예.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전주지법 형사 3단독 그 13일 이제 그 재판 결과를 보면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호영 의원의 친형이죠. 안모 씨와 당시에 안 의원의 선거 캠프 총괄 본부장인 그 류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2개월을 선고를 했는데요. 네. 예, 4년 전인 지난 20대 총선 당시 경선에서 탈락한 상대당 후보를 매수한 혐의입니다. 상대방 후보 조직을 매수한 혐의인데 이때 그 기소된 안 의원의 그 친형이 이날 법정 구속돼서 이제 큰 충격을 주고 우리 전북의 정치판에 큰 어떤 파장을 일으킨 그런 이제 판결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판결 내용들이 보면은 이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그 중대 범죄다. 이러한 그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부인하는 이런 형태. 네. 그래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그 법정 구속되고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그 중간 전달자가 있습니다. 임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그 집행유예 2년을 또 선고한 그러한 그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그 국민의당 예비후보 그 이모 씨 측에 3차례에 걸쳐서 1억 3천만 원을 그 건넨 혐의로 네. 기소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안호영 후보 선거 캠프가 그러니까 상대 후보였던 이돈승 후보를 매수하기 위해서 돈을 건넸다. 그렇죠. 3차례에 걸쳐서 혐의를 지금 1심 재판부는 인정을 해서 캠프 관계자 또 친형 중간 전달체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그런 사건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중간에 근데 이 돈을 건넨 전달책이 경찰 수사 중에 돌연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예, 이건 어떤 거예요? 다소도 황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 돈은 그 이제
안호영 후보의 그 친형이 이제 주로 그 주식을 팔아서 마련한 돈을 그 이 후보 캠프의 관계자 그 장모 씨에게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한 것으로 수사 결과 나타났는데, 장모 씨는 그 2016년 6월 같은 해, 그 해죠. 그 다른 사람과 함께 술자리에서 그 시비가 벌어져서 흉기에 맞아서 숨진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사건 경위를 보면 아주 황당한데요. 그 돈을 건네받은 장모 씨를 살해한 그 또 다른 그 강모 씨가 6월 13일 밤에 이제 완주군 화평리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제 장 씨를 흉기로 찔러서 이제 그 살해한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강 씨는 자신이 신축한 그 농산물 저온 창고에 대한 민원을 장 씨, 그러니까 살해된 네. 중간체겠죠. 장 씨가 그 신경을 제대로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네. 하다가 이런 이제 살인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후보 매수 사건하고는 또 관여가 없는 그런 또 네. 이제 사건이 돼서 이 사건이 이제 또 파묻힌 그런 경우가 됐는데, 어찌됐건 이제 황당한 이런 사건이 또 벌어졌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 장모 씨가 그냥 이돈승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라면서요. 그렇죠. 예. 근데 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나요? 이제 아무래도 지역에서 이제 그 오랫동안 선거를 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영향력을 또 행사하다 보니까 이제 그 농산물 저온 창고에 대한 신경을 좀 써달라 하는 그런 어떤 아마 부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안 시비가 써줬다. 있었던 모양이죠. 네. 그렇죠. 어쨌든 석연치는 않았어요. 그 전달책으로 지목됐던 사람이 사망을 하는 이런 그렇죠. 사건들이 수사 과정에서 있었고, 그리고 이돈승 후보는 뭐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계속 부인을 했고, 예, 그렇죠. 결국은 처벌을 받은 게 이돈승 후보 측 선거 캠프에 있는 장모 씨. 그렇죠. 장모 씨가 돈을 받은 걸로 이렇게 나왔다 이 예,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네. 지난번 선거 때 또 안호영 후보를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돕기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선거 결과에서 뭐 이 지역이 상당히 초접전 뭐 지역으로 그동안에 알고 있었고 또 결과도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은 최대 표바신 완주 지역에 밀리면 선거도 진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이제 그 안호영 그 당시 후보 캠프 사람들이 이제 완주에서 그 수십 년간 군수 또 국회의원 선거 등에 출마한 그 이돈승 후보 조직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매수 공작을 이제 벌였다고 이렇게 보고 수사를 했는데요. 사실 돈은 그 안 의원의 형이 이제 건넨 것으로 이렇게 조사 결과 또 이번에 또 판결 결과에서 이제 드러났는데, 네. 그 두 후보는 뭐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번 혐의에서 이제 빠졌었는데요. 네. 어찌됐건 검찰에서 기소된 그 4명은 돈을 주고받았지만 두 후보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했고, 검찰도 안 의원과 이 후보가 범행에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도 상당히 많은 이제 의구심이 또 제기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이돈승 후보는 그 당시에 이제 어찌됐건 그 안 후보 측이 돈을 건넨 시기에 네. 또 이 안호영 후보의 어떤 지지 선언을 하고 그 캠프에서 상임 고문까지를 맡아서 이제 또 그 선거를 돕는 그런 결과. 그래서 그 당시에 초접전 지역이었고 막판에 이제 그 사실 출구 조사까지도 참 엎치락뒤치락한 그런 선거구였는데, 어찌됐건 안호영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거기에 상당한 기여를 했지 않느냐, 일조를 하지 않느냐, 이런 또 얘기들이 뒷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4년 전 국회의원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선거 캠프 관계자, 핵심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전부 다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4년 만에. 예, 그렇죠. 근데 정작 돈을 줬다는 캠프의 후보와 돈을 받았다는 캠프의 후보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안호영 후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도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범행 단서가 나오지 않아서 따로 이렇게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또 전주지검 관계자가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제보자도 범죄에 가담했지만 이 사람의 폭로로 또 그 전모가 밝혀진 점을 감안해서 입건하지 않았고, 안 의원과 이 후보가 범행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다라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정황은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주변에서 하는데요. 당사자들이 뭐를 있겠는가 하는 또 이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물증을 안 찾은 겁니까? 못 찾은 겁니까? 지금 못 찾았다라고 하는데요. 글쎄 이제 앞으로 또 좀 더 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또 한 가지 짚어볼 만한 문제가 이게 지금 그 선거와 관련된 일이에요. 근데 앞서서 예, 잠깐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셨지만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이제 1심 6개월 이전에
뭐 아무리 길어져도 1년 이내에 이게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게 원칙인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합니다만 1심 선고가 지금 4년 만에 나왔어요. 그렇죠. 20대 네. 총선 앞둔 2016년 4월에 벌어진 사건이죠. 근데 이제 3년여 만인 지난해 2019년 3월 27일에 그 전주지검은 안 의원의 친형 안모 씨와 선거 총괄본부장 류모 씨 그리고 완주 지역 책임자 임모 씨 등 3명을 이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제 비로소 한 3년여 만에 이제 기소가 됐는데요. 그런 후에 이제 올해 8월 13일이니까 1심 재판이 열렸죠. 그러니까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끌어왔던 이런 사건이 되겠는데 사건 발생 4년 만이고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에 1년 5개월에 만에 이루어진 그 늑장 재판이라고 하는 점. 네. 일반이라고 하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인데 이제 총선 일정이라든지 증인 출석 문제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 지연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형사 사건이 6개월 내에 1심 선고를 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과는 굉장히 지연된 그런 재판이라고 하는 점. 그래서 따가운 또 그 시선이 쏠리고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죠. 네. 혹시 이 재판 결과 나오고 나서 안호영 후보 측 입장이 나왔습니까? 아직 안호영 안호영 의원 측? 후보는 네. 이제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특별한 지금 이렇다 할 해명이나 답변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지역구를 의식해서 그런지 이제 이번에 그 홍수 피해에 대해서 그 환경부에 대한 그 압박, 이건 뭐 재해다, 인재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 아직 공식적인 얘기는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안호영 의원 뭐 한때 시민단체 유력 시민단체 대표까지 맡았고요. 뭐 도당위원장까지 역임했던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재선의 의원이고. 근데 친형이 사실은 돈을 건넸다 해가지고 실형을 선고받고 받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거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1심 판결이지만은 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법정 구속 친형이 법정 구속까지 되는 이런 그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가타부터 본인이 뭐 아직 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 동안에도 상당히 이 부분에서 말을 아껴온 건 사실인데 이제 일각에서는 돈의 유력이 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니냐, 돈의 유력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번에 우리가 4.15 총선 전에 이러한 판결이 났더라면 과연 뭐 재선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이제 비판에서 자유롭지보단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안호영 의원 측은 그렇다 치고요.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지역 언론도 그렇고 그렇죠. 뭐 지역 시민단체도 그렇고 안호영 의원이 속속되어 있는 민주당도 그렇고 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거나 성명을 내거나 뭐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또 언론사 또는 뭐 민주당 차원에서 특별히 이제 성명이라든지 논평을 내놓지 않는 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시민사회단체에 또 직접 관여해서 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민주당 전북도당 또 위원장까지 맡아서 전라북도의 그 핵심 여당 그 수장 자리를 또 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식이 돼서 그랬는지 어찌됐건 법원이 현직 정치인에게 유독 관대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또 기소 후 1년이 넘어서 늑장 판결이 이렇게 내려진 데 대해서 따가운 눈총이 쏠리고 있습니다만은 또 언론에서는 또 이번 그 1심 판결에 대한 아주 단순한 그 결과만을 이렇게 보도하고 과거의 어떤 진위, 배경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도민들의 어떤 궁금증은 제대로 해소시켜주지 못한 이런 어떤 보도들이 유권 무죄, 무전 유죄 뭐 이거 아니냐라고 하는 또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발생 기사만 쓸 일이 아니고요. 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좀 심층적으로 취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대단히 좀 아쉬운 대목이네요. 한 주가 지나기 전에 전북의 소리 박지연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